그런데 지난 4월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앞으로 자주겸의 실체를 밝혀달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버지시고요. 주겸 굽기 전에 이렇게 예를 갖추시고 제를 하시고 하거든요. 이게 아마 1986년도일 거예요. 86년도에 주겸 굽시던 요 광경이에요. 제보자는 우리나라 최초로 주겸 제조법을 정리해 대중화시킨 인산 김일훈 선생의 친딸입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듣기로는 주겸을 굽다가 자색깔이 나오면 잘못된 주겸이니까 버려라. 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컸고, 그렇게 해서 자주겸을 만들어서 세상에 팔으면 우리는 죽는 줄 알아. 우리 같은 사람은. 사람들이 자주겸에 뭐 큰 신비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주겸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좋게 보면 이쁘고 나쁘게 보면 쓰레기고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쓰레기요? 네. 쓰레기 주겸. 자주겸이 쓰레기 주겸일 수도 있다는 제보자. 제작진에게 그 근거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먹는 지하수입니다. 이게 일반 저희 주겸이고요. 먼저 일반 주겸의 가루를 물에 녹여 보여줍니다. 자주겸입니다. 벌써 지금 색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자주겸과 일반 주겸을 녹인 물을 비교해봤습니다. 한눈에도 확연한 색깔 차이. 자주겸을 녹인 비커 안을 자세히 보니 까만 무엇인가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먹물 타는 것 같은데. 똑같은 현상이잖아. 완전히. 타서 냄새를 맡아보면 시궁창 썩는 냄새가 나는데 이거 마시라고 하면 마시겠어요? 이거 왜냐면 이런 걸 만들 때는 자기 자식에게 먹일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식에게 이 시궁창 썩는 거를 이걸 먹이겠어요? 냄새가 너무 역한데 애들이 못 먹어요. 그렇다면 자주겸에서 생긴 이 까만 가루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자주겸이라는 걸 만들려면 간단해요. 이게 뭐냐면 대나무 숯하고 관계가 돼요. 용융할 때. 우리나라 최초로 주겸 제조법을 명시한 김일훈 선생의 저서 우주와 신약.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3년 이상 된 대나무에 천일염을 다져 채워넣습니다. 그 다음 대나무 입구를 황토로 막은 후 죽통 그대로 숯불에서 굽습니다. 약 8,900도 고온에서 구워내면 불에 구워져 단단해진 소금 기둥과 대나무 재가 남게 되는데 대나무재를 털어낸 뒤 다시 곱게 빻아줍니다. 가루로 변한 구운 소금을 다시 대나무 속에 넣고 앞의 과정과 똑같이 총 8차례를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을 녹여내는 일명 용융 작업 순서. 먼저 대나무재를 최대한 제거한 후 용융로로 옮겨 담습니다. 여기에 강한 화력을 내는 송진 가루를 뿌려 약 1500도에서 2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우면 마치 용암처럼 녹아 흘러내리는 소금. 이를 하루 정도 식히면 거대한 주겸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뒤집어 꺼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순물이 가라앉은 주겸 덩어리의 밑바닥 부분은 잘라서 버리고 불순물이 없는 가운데 부분을 골라 기계로 잘게 분쇄해 가루 또는 알갱이 형태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색 주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자주겸을 만들 때는 일반 주겸의 제조법과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 통에 넣은 소금을 구울 때 발생하는 대나무재. 일반 주겸 제조시는 이 재를 버리는데 자주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지막 용융 작업 시 이 대나무재를 제거하지 않고
소금 기둥과 함께 녹여낸다는 것입니다. 대나무재가 많이 포함될수록 붉은색의 자주겸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위에 좀 부유물들이 떠 있는 거 숯가루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온 것들이에요. 숯가루요? 예. 녹아내린 소금 위에 떠오른 부유물. 일반 죽염을 만들 때와 비교해보니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하루 정도 식혀 완성된 자주겸 덩어리를 망치로 깨봤습니다. 짙은 자줏빛 속내를 드러냅니다. 숯이 여기 아직 박혀 있다고. 아, 그러네요. 자주겸 덩어리 안에서 발견된 대나무 숯. 제보자는 이것이 자주겸을 물에 녹였을 때 발생하는 불순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숯이 많이 들어가면 시뻘건 자주겸이 나오는 거고, 숯이 적게 들어가면은 좀 더 맑은 자주겸이 나오고, 뭐가 좋고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불순물들이 여기 섞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